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케이터나 오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5번 부위와 6번 부위를 눌러서 세팅을 시킵니다. 보통 덴처를. 그 이유는 5번하고 6번이 교합력이 제일 많이 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석은 조금 틀립니다. 자석을 만약에 이렇게 붙이시면요, 조직이 조금 눌리면서 자석이 붙으면 나중에 구강에서 이제 떼고 다 조정한 다음에 다시 끼게 되면 자석끼리 안 붙고 조직이 먼저 닿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석을 했는데 자석이 딱 붙지 않고 사력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젠틀하게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를 우리가 물면 이쪽에 마세터 머슬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긴 무는데 마세터 머슬이 안 올라오게 묻니다. 힘주면 꼭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젠틀하게 붙여야 나중에 제거해서 넣었을 때 딱하고 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움직이는 자석을 넣는다, 그러면 움직이는 자석은 상관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자석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은 아주 딱 들어가는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마운팅 링이 있는 상태에서 붙였을 때는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레진끼리 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수평 이동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마운팅 링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자석 키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제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임프레션을 뜨는 겁니다. 자석으로 돼 있고요. 이제 틀니를 만들고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 이쪽에 힐링을 이제 바꾸죠. 힐링을 키퍼로 바꿉니다. 이 위에 자석으로 된 이거를 이제 놓고 공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링글 쪽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확인이 되시면은 자, 내부에다가 어드시브를 바르고, 그다음에 뭐 헤비바디도 좋습니다. 헤비바디 같은 걸 넣고 그 위에다 그냥 자석이 올라가 있는 그 위에다 그냥 누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안에 이렇게 파묻혀서 나오게 되죠. 파묻힌 데다가 아날로그를 이렇게 끼워 넣고 스톤을 부면 이런 식으로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마운팅 링을 끼우고, 이때는 이제 움직이는 자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신원에서 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석을 이 캡에다가 넣고 뚜껑을 닫으면요, 이게 움직이는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자석을 따로 살 필요 없이 이 캡을 이용하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려놓고 큐어링을 하게 되면은 안에 이렇게 링이, 마운팅 링이 같이 꽂혀서 나오죠. 그래서 마운팅 링을 제거하면 여기는 움직이는 자석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석을 체어 사이드에서 붙이기가 좀 나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임프레션만 떠서 보내시면 기공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석을 만들어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공소로 보내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기계적 결합이 아니니까요.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얹혀놓으면 바로 딱 붙습니다. 케이스 한번 보시면요. 이 환자분은 지금 하악 전치가 있고 RPD가 되어 있는 환자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컨비네이션 신드롬이죠. 하악의 전치부가 남아있고 사악은 무치악이고, 하악 전치가 계속 솟아오르면서 상태가 안 좋죠. 연세는 좀 있으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이 환자는 계속 전치부로 다 씹거든요. 그러니까 덴처는 계속 불안해지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덴처 제작을 하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넓게 4군데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3개 남겨서 그것도 RPD 해가지고 그 환자가 전방으로 씹으면 계속 통증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자꾸 덴처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교합 형성을 해주기도 좋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RPD로 돼 있던 케이스인데요. 많이 무너져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운 레시오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RPD 지지치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를 거 자르고 뺄 거 빼죠. 이렇게 상하게 2개만 해서 해도 충분히 리텐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하게는 이제 이쪽에 2개의 미니 임플란트를 넣었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여기에 자석을 치아용 자석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RPD를 끼시다 보면은 이제 상악이 가장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캐나인 같은 경우도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라운 루트레이션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자르고 과감히 자르고 오버덴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 대합치가 자연치이거나 또는 고정성 브릿지일 경우에는 상하게 항상 이렇게 메탈 플레이트로 대시는 게 쪼개지지 않고 좋겠죠. 그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아까 그 환자분이신데요. 편측으로 6개를 심어서 하는 분인데 상하계 상태가 이렇게 돼 있고요. 하하게 지대치가 다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분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합시다 그러면 임플란트 심으시겠습니까? 상하게 3개가 그냥 빠져나갔는데 유도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살려놓기도 그렇죠. 치료 계획을 심플하게 가능하면 심플하게 갑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미니 임플란트를 그냥 다이렉트로 넣고요. 이쪽 부위는 풀러서 제거했습니다. 보십시오. 봐봐.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신원에서 나와 있는 걸로 다 교체를 했고요. 하악도 자르고 반대쪽에 연세가 많으셔서 미니 임플란트 넣었고요. 2개를 자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끝냈죠. 가격 돈은 많이 못 받겠죠. 물론 저도 이렇게 6개씩 막 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이 상태에서 잘 쓰고 계십니다. 이거 폐부 이상으로 떴던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7번 치아를 배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보통 75세 이상 넘어가면 굳이 7번 치아까지 넣어서 교합력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트로몰라 패드 쪽으로 항상 많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번 정도까지 해서 배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하악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던 보도랑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 멘탈리스 머슬이나 이 소대나 그 움직임을 환자가 직접 했을 땐 대부분 거의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또 다른 이제 응용했던 방법인데 하악에 RPD를 했는데 지대치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대치를 그냥 여기다가 루트 키퍼로 넣어서 했고요. 덴처를 수리를 해서 일단 자석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만약에 이쪽이 부러지면 또 마찬가지로 자석 넣고 자석 오버덴처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됐던 겁니다. 많죠. 뭐 이런 아마
많이들 보실 겁니다. 이렇게 다 치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지대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악의 편측으로 있는 경우 지대치가 보시면은 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빼보면 이렇게 이미 다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자연치를 이용한 경우에는 먼저 이 치은 레벨로다가 다 치관을 커팅을 합니다. 치은 레벨로. 그리고 나서 크라운 랜스닝을 한번 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버티컬 디멘전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하악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상악은 지금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잇몸 레벨로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서 뼈를 다듬고 랜스닝을 한번 하시는 게 좋죠. 저는 뭐 수술 잘 못하니까 그냥 대충 했습니다만 잘 안 물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자연치 2개와 뒤에 미니 플란트 어떤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미니 플란트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이렉트로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크게 벌렸을 때 떠오르지 않게끔 하죠. 자, 이게 이제 드물게 보는 14번 브릿지입니다. 상악은 최악이고요. 자연치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일단은 벗겨내고 잇몸을 열었는데요. 잇몸이 다 그 뼈가 다 녹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니 플란트를 넣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에다 넣는 그 루트 키퍼와 이 미니 플란트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우리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엔도가 안 되거나 의외로 통증이 계속 가는 경우는 그대로 쓰지 않고 그냥 발치하고 그 옆에다가 미니 플란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오버덴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또 뭐 임플란트를 한다고 한다고 또 뭐 가격 얘기하기도 힘드니까 바로 열어서 이렇게 했던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수직도 안 맞고 방향도 다 틀리죠. 근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자석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RPD를 제가 이제 해보려고 여기 보시면 이쪽 지대치 부분이 보면은 그래도 1대1을 넘고요. 조금 루트가 길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무치악 상태고요. 하악의 이쪽 지대치하고 여기를 2개를 묶어서 RPD를 합니다. 이 상태로요. RPD를 했는데 1년 정도 돼가지고요. 이쪽에 뼈가 급속도로 녹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진지바가 내려가고요. 결국에는 뺐습니다. 보시면은 본 디펙트가 이렇게 깊고요. 그래서 그 앞쪽에 전략적으로 앞에 있는 4번도 빼고, 왜냐면 그게 좀 모빌리티가 좀 있어서 빼고 임플란트 넣고 임플란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파샬 덴처에다가 볼 어태치먼트를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클래스프의 그 리텐션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치아에 가볍게 닿는 정도로만 풀어내고 나머지는 이 상태로 그냥 뒤쪽에서 리텐션을 받게끔 이렇게 볼 어태치먼트를 사용합니다.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대치가 있어도 지대치 힘을 주는 것보다는 그 뒤쪽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거기서 힘을 받게끔 하는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뀐 그 루트 키퍼인데요. 환자분 상악이 다 이제 부러져 있으시죠. 이 상태인데도 이제 크라운 랜스닝에서 제가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루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래는 이제 로케이터 타입으로 했고요. 상악에 힐링 되는데 이제 이렇게 루트가 노출됐더라고요. 일단은 뭐 좋습니다. 어쨌든. 자, 과거에는 루트 키퍼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이 치아 단면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키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옆에 부분은
레진을 감싸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합력이 가해지면 옆에 붙어있던 레진이 떨어지고 이 키퍼가 부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 바입니다. 이 로우 스피드로 쓰는 이 바가 있는데요. 이게 그 루트 키퍼에 맞춰서 이렇게 홈을 뚫을 수 있는 키퍼가 앉는 자리를 만드는 드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요. 키퍼를 얹으면 키퍼가 치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아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힘을 줘도 치아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루트 키퍼가 부러지는 일이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60도 감싸지 않고 뭐 일부만 감싼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루트 키퍼에 가지는 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드릴링을 하고요. 그 안으로 여기는 이 전방부의 치질이 두께가 부족하니까 뒤에 부분만 힘을 감싸주게 하고 앞부위는 힘을 안 감싸게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진으로 다 충전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연치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석을 마운팅하는 마운팅 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요 위에다가 우리 그 주방용 랩을 깔고 그 위에다가 자석을 얹혀서 아까처럼 레진으로 먼저 부착하고 벤초에 연결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랩을 깔고 그 위에다가 자석을 올리고 여기서는 붙이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무조건 다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이 환자분은 뭐 본인 스스로가 그냥 몇 개는 제발 빼지 말아달라 그래서 살려둔다는데요. 믿지도 너무 없고 이렇게 소수의 치해만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밸런싱 스탑과 가이던스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없애주고 양쪽으로 균등하게 교합이 되게끔 해주면 롱텀 팔로우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위험한 요소는 갖고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이던스 할 때 상하 유전치는 되지 않고 이쪽에서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캐나이 가이던스는 절대적으로 피하는 방향으로 하죠. 뒤에서 저거를 조금 보여드리고요. 케이스가 다 대부분 비슷해서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뒤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